내가 뭐라고? 선생님이 애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딱 쓰면 좋겠다고 하셨구나. 그래서 이게 죄송한 거예요. 아 그런 건 필요 없어. 그 이해 아니오가 그 나 이해했다. 너네 이해했어? 예. 너네 이해했어? 아니요. 알겠어? 그거만 필요해. 집에 가고 싶다 이런 거 말이야. 앞쪽에 좀 질문 좀 받을게요. 접선 쪽이고요. 시계 넣어주시면 안 돼요. 어? 시계 넣어주시면. 시계를 넣어줘? 넣어주시면 안 돼요. 볼 수 있게. 그래? 아 53쪽부터다. 근데 그 접선 쪽이 조금 더 괜찮지 않나? 네. 완전. 근데 이제 원론적인 미분도 원래 원론적인 거 어려워. 미분 계수가 어렵지 미분 법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미분 쪽은 아까도 얘기했겠지만 사실 웬만한 것들은 다 필요 충분으로 안 됩니다. 그 웬만한 것들은 필요 충분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뒤쪽에 그 민서야 하자. 웬만하면 필요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그 역방향이 성립한다라고 일단 좀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등교과 과정까지는 웬만한 그 내용들이 다 필요 충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별 생각 없이 그냥 조건을 쓰면 되는 거였는데 사실 좀 미분적 부분은 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그 관계 파악이 조금 중요해요. 명제에 대한 관계 파악 어떻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역방향 성립 안 한다는 거 이런 거 좀 주의 깊게 좀 공부하셔서 그 논리를 좀 단단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좀 쌓여가지고 좀 이제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아, 53페이지부터 좀 가겠습니다. 질문 좀 받아볼게요. 빨리 좀 하는 거. 2시 반까지니까 어우 시기가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네. 나도 보고 지금 깜짝 놀랐다 이거. 살짝 기분 좋았어요. 7시 20분인가요? 7시 20분이면 우리 40분 남은 거잖아요. 8시까지. 근데 살짝 기분 좋았어. 한 0.001초 정도. 이제 0으로 수렴하는 숫자지. 아 짜증나. 53쪽 볼게요. 없어요? 54쪽으로 갑시다.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 같고 56쪽? 여기 유형 6번이나 이런 거 조금 유형 6번 어? 55쪽이요 377? 377 맞고 유형 6번 괜찮아? 두 문제밖에 없어. 자 56쪽으로 넘기죠. 57 380 9 38 9 39 2 넘기죠.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58쪽. 사실 뭐 롤의 정리는 그 어렵게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그냥 기본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 질문? 37 300 7 907 97번? 307 이렇게만 계속 할게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2시 반까지. 이 시계 봐봐. 끝낼 수 있을 것 같지? 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377부터 먼저 보시고요. 이거 활용하는 파트 중에서는 사실 접선이 제일 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용이 세 가지로 나눠져. 접방, 접선, 접방 활용 부분이랑 그 다음 단어 넘어가면 함수의 그 최대 최소 극대 극수 이런 것들, 증가 감소, 최대 최소 극대 극수. 이게 미분의 메인이라고 했어요. 메인 쪽이 좀 남았고 설명할 거 많습니다. 37부터 먼저 빠르게 좀 진행할게요. 이거 곡선 위의 점에서 곡선 위의 점이니까 일단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몇 번? 인생이 평탄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효과야. 그래도 미분은 가능하잖아요. 미분 가능한 게 좋을까요? 있는 거 아니겠지? 미분 가능하면 자꾸 미분할수록 뭐가 사라져? 상수가 사라지잖아. 수명이 준다는 거지. 이게 왜 그렇게 되고? 왜 샵을 저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래요?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해줘? 샵? 어떻게 해줘? 그리고 샵 아니거든? 뭐예요? 우물 정자야. 아, 네가 생각하던 거야. 맞아? 마이너스 X는 말이야. 그 위에 있는 점 2,4 이것만으로도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뭐지? 그래서 이제 2 집어넣으면 3 나오는 거 맞죠?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접선이 곡선에 접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여기서의 접선이 있는데 여기서의 접선이 있고요. 여기서 접선 말하는 거예요. 2,3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찍 그어져 있는데 그게 밑에 함수에도 접한다. 공통 접선 문제인데 같은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갖는 유형은 아니고, 오케이? 그 접선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 공통 접선 문제는 내가 지난번에 오늘 나갈 자료에 다 정리가 돼 있는데 지난번에 나눠준 자료는 이제 조금 내용이 조금 이제 부실해서 제가 내용 보충 좀 해가지고 오늘 나눠줄 자료랑 붙여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정리해놨거든. 접선 유형 두 가지야. 곡선 두 개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점이 똑같은 데에서 공통 접선 이렇게 가질 때 이런 유형 하나.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가는데 접선이 같은 접선을 가져 이런 유형 하나. 그 다음에 두 개가 만날 때 어떻게 만나냐면 두 접선이 이루는 각도가 수직이야. 세 가지 케이스거든요. 얘 물어본 거죠 지금 맞지? 이 경우를 물어본 거고 이제 구해볼게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지난번에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하긴 했어. 평균 변화율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다. 약간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놔둘게요. x 자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1이죠. 상수 a를 구하자. 찾아볼게요. 첫 번째로 일단 이렇게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접선이라고 하는 게 공통 접선이니까 기울기가 똑같을 거야, 그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나는 얘를 이제 fx라고 줄 거고 얘를 gx라고 줄 거야. 함수를 구별합니다. 자, 첫 번째 접선 기울기부터 찾을게요. 자 f 프라임의 x가 자 미분 한번 하시면 자 2x가 나오는데 x가 2에서의 접선이기 때문에 접선 기울기가 얼마냐면 f 프라임의 2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요. 4가 나오는 거죠. 넌 뭘 찾으면 되냐면 gx의 미분계수가 4인 점을 찾으면 돼. 자 미분 한번 해볼게. 자 g 프라임의 x는 자 3x 제곱 플러스 a가 나오는데요, 그죠? 얘가 4인 점을 갖다 일단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x가 이제 뭘까 이거 좀 찾으시면 되고, 내가 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 377에서는 a 값을 찾는 게 좀 문제인 거겠죠? a 값 찾는 게 문제니까. 일단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뭐 별달리 해볼 수 있는 건 없고, 그러니까 접선 기울기는 내가 어쨌든 찾았는데 이게 지금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땅히 표현할 무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없다는 거는 접점에 대한 표현이 이제 약간 부족하고, 접점이 일단 나오면은 기울기랑 접점 가지고 일단 접방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 이렇게 할게. 여기서의 기울기는 4가 나왔고요. 접점을 두겠습니다. 자, a는 있으니까 t로 둘게요. t, 자, t제곱 마이너스 1 접점을 이렇게 두면 돼요. fx의 접점이니까 위에 있는 점이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2,3이죠. 안 놔도 되네. 접점 자체를 2,3이라고 두시면 되니까 자 이걸로 접방 작성하겠습니다. 접방 작성하시면은 자 밑에다가 여기다 작성할게요. y는 일단 기울기 4니까 4 여시고 x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접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도 이 녀석의 gx의 접선이 돼야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이용할 수 있냐면 일단 접방 식은 나왔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y는
4x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할 거예요. 계산하시면. 됐죠? 그러니까 접선이 일치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갈게요. 이 녀석의 접점을 t라고 놓고 이렇게 놓고요. 접점을요. 얘는 접점이 어딘지 모르죠 지금? 아, 위에 거 사용하셔야 되지.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지. GT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GX. 그러면 이제 T에서의 이제 기울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 T가 집어넣는 거죠. 기울기는 3T제곱 플러스 A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접방 세운 게 이 접선의 방정식이랑 일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로 또 이제 접방을 세워요. 자, y는 기울기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3t 제곱에 플러스 a라고 넣으시고, 그 다음에 자 괄호 여시고 x 마이너스 t. 상수항은 밑에 이제 아래쪽에다 밑에 이제 이어서 쓰겠습니다. 플러스 자 t의 세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11 여기까지 작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t랑 a가 문자가 두 개인데, 그지? 차수 개수 비교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최고차항의 개수가 될 테니까 얘가 일단 4여야 된다. 그죠? 두 번째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5여야 하니까 얘를 이쪽이랑 분배 법칙을 써서 이 뒤쪽이랑 계산한 것이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처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t 분배거든요.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at. 뒤쪽에 얘랑 이제 합치면 돼요.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11인 건데 어차피 얘 날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t 이거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11 깔끔하네. 얘가 얼마다? 상수하는 거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 t 세제곱이 얼마여야 된다? 8이어야 된다. 그럼 세제곱해서 이제 실수가 8 나오는 거는 2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원래는 인수분해하는 게 맞아요. 2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넘어가서 자 t-2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플러스 2t 자 플러스 4는 0 이렇게 처리가 될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허근으로 받는 거고 실근은 0섭다. 따라서 t 값을 일단 2로 결정하시면 이걸 가지고 어디로 올라와? 1로 올라오시면 계산이 어떻게 된다? t가 2니까요. 집어넣으면 10이죠. 자, 12 플러스 a 값이 4가 돼야 되니까 a 값 얼마 나오는가?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이 마이너스 8입니다. 자, 넘길게요. 379. 얘는 그냥 아이디어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곡선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약간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약간 이런 형태가 x제곱 플러스 1일 것 같고요.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자, 2, 여기 딱 찍혀 있고요. 자, 조금 더 갈게요. 4,까지 필요합니다. 여기 4, 지금 필요한 건 4,4. 요 정도 잡을게. 여기가 현재 B, 그 다음에 여기가 A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요 정도. 맞지? 그리고 이 직선 같은 경우는 현재 y는 자 2x-4라고 주고 있고요. 뭘 갖다고 하면 ABP 최소값. 밑변 고정이야. 알겠지? 여기가 밑변 고정이죠. 자, 밑변 길이 얼마? 1대 2대 루트 5 그리고 2배 확대. 이 루트 5 고정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넓이가 바뀌냐면 높이에 따라서 높이가 바뀌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이디어는 뭘까? 어떤 곡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아이디어겠지.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최소값일 리는 없어. 맞아? 당연히 위의 점에서 직선의 수선을가를 내렸을 때 그게 거리가 되죠? 얘가 최소값일 리는 없어. 왜? 시각적으로 봐도 더 짧은 게 존재하니까. 그지? 그러면 이거를 계속 내려서 이제 이렇게 본다라고 치면 얘도 최소값이 될 수가 없어. 아이디어는 뭐지? 아이디어는 뭘까? 얘를 평행이동을 해서 계속 붙여요. 그러다가 언제, 어느 순간 딱 접하는 순간 접점이 존재할 것이고, 그죠? 얘가 평행 이렇게 될 때, 그지? 누가 봐도 이 접점에서 수선을 내려야지만 이게 최소값입니다. 이게 아이디어예요. 됐죠? 이거 오늘 나갈 자료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일단 참고하시고요. 이해되시나? 그러면 이제 그 해법은 뭐냐면 평행이 해법이지.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기 같다. 됐죠? 하는 줄 알았어. 이런 기 같다. 그래서 핵심은 뭐다? 기울기 2짜리 접선을 구하자. 약간 이런 문제지. 그러니까 접선을 구하자는 건 이게 필요한 게 접점 좌표입니다 지금. 그죠? 그럼 이제 뭐 하나? 얘를 fx라고 두고 나는 도함수를 찾아. 그리고 나서 그게 기울기가 2가 되는 x값을 찾아. 그럼 여기가 딱 1로 떨어지죠. 1,2에서의 접선이 기울기 2짜리가 딱 나옵니다. 그럼 뭘 찾는다? 높이는 뭐로 결정된다?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높이 값이 최소가 돼야 되는 거고, 높이가 최소가 되려면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최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로 온 거죠. 나는 이걸 갖다 찾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는 수상이지. 평행선과 평행선 사이의 거리. 맞지? 그럼 또 이걸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사실 이 문제는 계산이 쉬워. 이 문제는 계산이 쉽기 때문에 그냥 얘로부터 자 2x-y-4는 여기까지 거리 갖다 찾으시면 되겠죠? 얘로부터 자 1,2까지 떨어진 거리를 갖다 계산하시면 얘가 높이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대입해서 절대값, 그 다음에 2하고 -1 갖다가 보시고 각각 제곱해서 이렇게 하신 게 높이값. 얼마지? 위에는 얘가 좀 날아가면서 -4의 절대값이니까 4가 될 거고, 밑에는 루트 5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가 높이입니다. 그렇죠? 유리화까지 하신다고 치면 5분의 4루트. 넓이 최소값이니까 2분의 1 여시고, 자, 밑변 길이가 2루트 5로 고정해 놓고, 유리화 할 필요 없겠습니다. 그냥 이거 갖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 길이가 4. 정답이 4. 됐죠? 불필요한 계산 안 할게. 그냥 이렇게 딱 깔끔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추가적인 아이디어는 이것도 책에 실어놨어. 같은 페이지에 실어놓은 건데, 두 가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라이트생 교재는 이 문제밖에 없더라고. 유형도 이거밖에 없고, 또 어떤 것도 물어볼 수 있냐면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 곡선이 있는데 평행선의 입장에서 이제 이 거리 최소, 그러니까 이거는 곡선과 선 사이죠. 곡선하고 선의 최소 거리를 물어보는 거죠. 이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점과 곡선의 최소 거리 물어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곡선 바깥에 점이 띵 찍혀 있는 거예요. 곡선 바깥에 점이 띵 찍혀 있어서 이 점에서 곡선 위의 점 중에 최소인 거리. 아이디어가 뭘까? 이거는 유도 과정은 이렇게 돼요. 여기 곡선 바깥에 있는 점을 이제 A, B라고 나와요. 나는 뭘 찾고 싶냐면 A, B로부터 이 곡선까지의 최단 거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곡선 위에 점에서, 그지? 그럼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곡선 위에 있는 점이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쪽,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제 느낌은 약간 이제 이쪽 어딘가에 이렇게 해서 얘가 최저값일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좀 이제 확정을 하냐면 이렇게 확정합니다. 이쪽 그 거리를 이제 x, y라고 놔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 그러면은 자, 이 거리가 나오는데 거리를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식을 갖다 이제 쓰시면 또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갖다 쓰시면 x-a의 제곱 플러스 미지를 좀 반대로 놓은 것 같은데 그냥 해볼게요. y-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이 거리죠. 그럼 이 거리 값을 r이라고 놔. 나는 r의 최소값을 찾는 거야. 인정? 맞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원방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반지름의 최소로 바뀌었어요. 일단 문제가. 그죠? 중심이 몇 콤마 몇이죠? a, b인 반지름이 r이 1인데 나는 r 값의 최소를 찾는 게 목적이었어. 그지? 왜? 이 곡선 바깥에 있는 점으로부터 곡선까지의 최단 거리를 찾아야 되겠어. 그지? 근데 이제 봤더니 쓰는 아이디어가 얘랑 똑같다는 거죠. a, b를 중심으로 하는 원에서의 반지름의 최소비. 그지? 그럼 이거 어떻게 푼다? 그러니까 이제 r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생각하자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원이 있을 거지. 얘는 지금 얘랑 안 맞나, 그지? 그러니까 거리라고 말할 수 없어. 오케이? 그럼 어디까지 일단 확장해야 돼? 얘도 안 되고. 어디까지 확장? 어느 순간? 그렇지, 접하는 순간. 얘가 접하는 순간 접점이 생기고요. 그 접점으로부터 얘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될 거야. 아이디어는 이거지. 이해되실까요? 그럼 이제 이건 유도 과정이었어요. 이건 유도 과정이었고 아이디어는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한다. 상황은 이걸로 바뀌었어. 곡선하고요. 원도 곡선이야. 곡선과 곡선이 접하는 문제 상황으로 바뀐 거지. 이해돼? 그러면 뭐가 존재한다? 공통접선이 존재할 것이야. 그치? 근데 아이디어가 딱 단순해. 공통접선이 딱 존재할 것인데 얘를 공통접선이라고 주장하면 원의 입장에서만 해석하는 거예요. 얘가 공통접선이에요 지금. 원의 입장에서 해석하시면은 대단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 자, 중심으로부터 접점까지 이 선이 이 접선하고 무슨 관계지? 그렇지, 여기가 수직 관계. 얘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선에 이름이 생겨요. 법선 했죠?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법선이라고 합니다. 얘가 법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쓰는 아이디어는 뭐다? 접점에서의 법선의 방정식이 어디를 지난다? 중심을 갖다가 지난다.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바뀝니다. 법선이 중심을 지난다. 이따 자료 받아보실 때 이거 확인하세요. 이거 문제 어떻게 푸나? 법선으로 푸는 거예요. 항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일반화하면 상황을 이렇게 바꿔요. 일반화하면은 자, 원과 곡선이 접할 때 문제 상황으로 바뀌어요. 이게 정리가 접할 때 원과 곡선이 접할 때는 이렇게 푼다. 법선이 중심을 지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이 있고요. 2차 함수 같은 거랑 이제 접할 때 이런 느낌. 2차 함수랑 만약에 접하는 상황이야. 그럼 뭘 구하시면 되냐면 요 접점 있죠? 접점에서 접선을 갖다 찾으세요. 접선 찾으면 나오는 게 그 기울기지. 그러니까 뭐도 찾을 수 있어? 법선도 찾을 수 있지. 법선을 찾으세요. 법선이에요. 아이디어 뭐예요? 여기 위에 중심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풀이는 대부분 이렇게 활용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활용될 여지가 높아요.
넘길게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79 383. 약간 이제 강의의 수준이 개념 응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념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다 싹 다 응용입니다. 자, 383 볼게요. 83에 보시면은 그 1,0에서 곡선에 그는 두 접선. 그러니까 원박, 그 이제 곡선 밖에서 긋는 이 상황이라는 거지 지금. 자, 서로 수직이다. 이건 좀 이제 별표 쳐놔봐. 이건 조금 중요하다. 아, 이게 3-2에서 나와. 3-2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그 3-2에서 아이디어는 원 배울 때 나옵니다. 원 배울 때. 원에서 접선 배워요. 3-2에서. 원 쪽 보시면은. 근데 대표적으로 쓰는 아이디어는 약간 이거예요. 원 쪽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원하고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이 있어요. 원 바깥 쪽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어요. 원 바깥 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 여기서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지? 일단 2개 긋는 거 가능.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맞지? 근데 얘가 수직이 되기를 원해요. 그럼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져야 되냐면 수직이 되기를 원하면 접선이 이런 느낌으로 그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지? 여기가 두 접선이 수직이 되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이 상황은 뭘 갖다 주냐면 중심으로부터 당연히 접점까지 연결 하시면 여기가 수직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무슨 사각형이 이루어야 된다? 여기가 정 나온다. 약간 이게 아이디어거든요. 오케이? 정 나오는 순간 삼각비랑 연결될 때는 무조건 45도 가려야 된다. 알겠지? 1대 루트 2 사용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R이죠? R 루트 2R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원 밖에 있는 점으로부터 중심까지 거리가 루트 2R이 나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디어는 여기서 나오는 거고 문제상은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바뀐 게 곡선이 원이 아니고 그냥 뭐로 바뀌었어? 이차함수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이제 쓰는 아이디어는 이렇게 돼요. 어쨌든 간에 이제 상황을 보자면 이런 거 같아. 이 이차함수는 현재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1,0에서 접선 두 개를 그을 수 있어야 하므로 대략적인 느낌만 좀 내신다면 어쨌든 간에 여기서 접선 두 개가 찍찍 나가는데 그게 수직을 이루어야 돼요. 그지? 그럼 제가 이제 그림을 약간 좀 어떻게 그리냐면 이런 느낌을 갈게요. 어차피 축이라는 방식은 Y축입니다.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림이 좀 안 맞네. 접선 두 개를 딱 그었는데 약간 수직이 돼야 돼. 어떻게 그리지? 조금만 좀 극단적으로 가겠습니다. 8분의 1이니까 충분히 넓어요. 폭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게요. 그러면 여기를 1컴마요. 와! 이거 접시야. 알겠지? 됐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이런 거. 1,0에서 접선을 든다고 치면은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 접선을 그어놓고 이 참수를 맞춰서 그리면 되는 부분이에요. 반대로 그리니까 어렵지. 이해되실까요? 근데 상황이? 각도가 별로 90도가 아닌 것 같아? 여기를 잠깐 여기 수정 좀 할게요. 대충 봐. 이렇게 믿어 그냥.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 접점 생길 거고 여기 접점 생길 건데 얘는 원상학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고요. 오케이? 얘는 곡선이기 때문에. 그럼 써야 되는 아이디어는 뭐냐? 이거 나중에 진짜 많이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적분 쪽 가시면은 이쪽에 막 이쪽 둘러싸인 넓이 막 이런 것도 구해야 되고 나중에 적분 쪽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거.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지금 접선 두 개의 이제 관계 자체가 수직이다라는 거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약간 이쪽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것 같고 함수 이제 그려놓고 이제 구하겠습니다. 나는 A를 갖다 찾아야 되는 거고 여기 점이 지금 여기가 1,0인데요. 1,0에서 그은 두 접선이 수직 관계여야 된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접점이 뭔지 모르니까 두 개 중에 접점을 t, 자 8분의 1 자 t 제곱 플러스 a라고 놓는다. 됐죠?
그렇다면 기울기도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얘를 fx라고 두시고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f 프라임의 x 4분의 1x. 그러니까 기울기는 t에서 접점 t에서의 기울기니까 4분의 1t라고 놓을 수 있다. 적방 세우겠습니다. 자, y는 기울기가 4분의 1t고 자, 접점 사용해서 자, x-t 그 다음에 플러스 8분의 1t 제곱 플러스 a라고 세우면 돼요. 이렇게. 됐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접선이 뭘 지난다? 그렇지. 1,0을 갖다가 무조건 지나야 되니까 대입하는 걸로 일단 문제가 바뀌어요. 여기다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좌변은 어차피 0이야. 그치? 여 x가 1 갖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1-t죠? 4분의 1t 분배 없이.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t 뒤쪽은 t, 마이너스 t니까 분별 쓰시면 빼기 4분의 1t 제곱 함수 8분의 1t 제곱 플러스 a가 나오고요. 여기까지가 0이어야 돼. 그렇지. 뭘 쓰면 될 것 같냐면 기울기의 곱 조건. 기울기의 곱 조건이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이제 뭐냐? 그럼 이제 이렇게 가죠. t 값을 갖다 찾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이걸 만족하는 t 값 자체는 접점이고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잖아. 아, 시작을 조금 잘못한 것 같다. 기울기를 문자로 두고 10을 세웠어야 사실 마지막에 좀 편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구하겠습니다. 그냥 얘가 지금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t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일단 2차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죠? 마이너스 8분의 1t 제곱. 그렇죠? 좌변으로 싹 다 넘길게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써줄게요. 8분의 1 자, t 제곱. 좌변으로 넘어간 거예요. 계산해서 넘어갔어. 마이너스 4분의 1t. 그 다음 상수가 마이너스 2. 이거지? 그럼 이거 이제 풀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최고차를 이제 1로 바꾸니까, 정수로 바꾸니까 8을 곱한다라고 치면은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a 이렇게 될 겁니다. 됐어요? 이것의 두근을 구조 설명할게. 두근을 자 t1, t2라고 나와. 두 개 나오겠죠, 당연히? 인정하고 봐야 돼. t1 하나 나오면 기울기 하나가 결정되는 거고 접선 두 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시면은 t1, t2가 이 방정식의 근이에요. 맞죠? 그러면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t1, t2 곱한 것이 그렇지 마이너스 8a라고 일단 주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된다 조건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얘를 만족하는 t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t1 집어넣었을 때 하나가 t2 집어넣었을 때 그지? 그러니까 4분의 1 t1이라는 기울기가 하나 나오고 곱하기 4분의 1 t2라는 기울기가 나오니까 두 개 곱한 것이 16분의 1의 t1, t2인 건데 얘가 얼마다? 기울기 곱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조건이요.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따라서 t1, t2 값은 마이너스 16이라는 게 되고요. 여기다 이렇게 반영하시면 A 값이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몇 번이지? 83번 정답이 2예요. 383이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처리하는 게 조금 복잡했는데 그냥 이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385 시간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야? 7분밖에 안 남았어. 헛된 희망을 품게 해요 저 시기에. 자, 곡선의 접하고 길이가 마이너스 직선과 x축, y축 둘러싸인 y는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3은 접선을 찾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 접선 찾는 거야. 그럼 이제 얘를 fx라고 두자. 기울기 값
조건 줬으니까 도함수를 찾는다. 마이너스 x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x 값을 찾는다. 접점 찾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x는 얼마다? 2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385번 아니잖아요. 몇 번 풀고 있었던 거야 지금? 저희 아까 383번. 387 보고 있었네. 근데 엄한 걸 보고 있었어.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질문하면 안 돼. 자, 일단 뭐 무슨 쏟아지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질문이었는데. 다시 볼게. 곡선이 주어진 게 4차거든요. 플러스 12. 아직 뭐 4차 함수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아, 여기 그런 두 접선의 접점과 원점을 꼭지점으로 삼각형을 그렸죠. 원점에서 묻는 거죠. 0,0에서 그러니까 곡선 밖에서 이제 접선 얘랑 상황 똑같습니다. 접선. 곡선 밖에서의 접선을 그었을 때 그 두 접선과 접점을 찾는 거예요. 접점 그리고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접점 찾겠습니다. 기계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냥 나는 fx고 오늘 접선 필요한 거예요. 접선을 구하려면 일단 기계적으로 가야지. 기울기랑 이제 접점 찾아야 되니까 fx로 두시면 당연히 기울기는 f'x로 노출이 되는 거니까 얘를 기계적으로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접점 뭔지 모르니까 나와요. 그냥. 접점 원 밖에서 이제 그은 선이기 때문에 0,0을 이제 방정식에 대입해서 t 값을 찾을 겁니다. 접점을 t, t 4제곱 플러스 12라고 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접점은 일단 끝났고 t에서의 일단 기울기가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t 갖다 대입하시면 기울기는 뭐로 체크가 가능하다? 기울기는 4t의 세제곱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접방 바로 세우면 됩니다. y는 기울기 여시고 x-t 플러스 t 4제곱 플러스 12라고 작성하시면 접방이 세워지죠. 이 접선의 방정식이 누구를 지나? 원점을 지나야 돼. 왜냐면 원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그걸 내가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대입해서 그냥 구하면 돼. 0. 얘 빵이니까요. 마이너스 t랑 예곱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4에 t의 4제곱 플러스 t 4제곱 플러스 12. 아, 그러면 이제 얘가 계산돼서 넘어가면 3t 4제곱 나오니까 t 4제곱이 얼마 나옵니까? 4 나오죠? 됐어요?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요. t제곱 얘 넘겨서 이제 합차 공식 쫙 이제 펼치면 t제곱 플러스 얘 t제곱 마이너스 2 나오는데 t 마이너스 루트 2 t 플러스 루트 2 실수까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실수 체계까지는요. t 값이 어쨌든 간에 2개 나와요. 접점 2개겠지. 얘는 허근 얘가 0 되는 부분은 이제 허근 나오니까 관심 없고 여기서 실근 t값 1만 그 2가 나오고 당연히 2가 나와야 돼. 왜냐면 접선이 2개니까 지금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바깥쪽에서 접선을 2개 긋는 거야. 만약에 이제 여기가 원점이다라고 여기가 원점이다라고 치면은 접선을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지만 이쪽으로 이렇게도 그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됐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건 접점 아니지 않나요? 응? 그것도 예? 접점, 그 접점. 됐죠? 둘 다 이제 접선이야. 근데 두 번째 거는 가로지르지 않나요? 네? 아니 여기를 보셔야죠. 접하는 거 자체가 봐봐. F 프라임이라는 게 이제 보시면은 국소적인 부분이야. 여기서 이 부분만 보면 되지. 아, 다른 데는 상관없어요? 아니 상관없죠. 여기서 접하는 거 접선입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만 보시면 돼요. 접하는 거예요. 원 밖에서 2개 접선 볼 수 있습니다. 여긴 접점이 아니지. 여긴 접하는 상황이 아니야. 여긴 접하는 상황이야. 내 접선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어? 그럼 결국에 2개. 무조건 2개 그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런 데서 2개 못 긋죠. 이쪽으로 이제 못 긋잖아요. 어디로만 가능하냐면 이쪽으로만 가능하다. 그치? 나중에 이제 미적분 내용입니다. 나중에 미적 가시면요. 3참수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영역, 그러니까 원 밖에 있는 점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접선 긋는 개수가 달라져요. 근데 이것도 이따 할 내용이긴 한데 여기 이제 3참수가 갖는 이제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어.
근데 이 특별한 점이 이제 이따가 할 거야. 이따가 할 건데 이 특별한 이 미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점에서 접선을 붙게 되면 굉장히 특이한 접선이 나와요. 이런 접선이 나와요. 이거는 비슷한 종류를 우리가 구경해 본 게 이제 뭐가 있냐면 y는 x 세제곱.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미분 가능이었죠? 접선이 뭐였어? 접선 기울기 0이니까 이거 자체가 접선이었죠. 뚫으면서 가는 접선. 알겠지? 이따가 정리할 거야. 이것도. 이거 같은 종류예요. 얘도 이거 접선인데 뚫으면서 가는 접선이에요. 그러면 너네 봐봐. 이 3차 함수랑 이 접선에 의해서 이 평면이 어느 영역으로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누었죠? 네. 4개. 네. 1번, 2번, 3번, 4번. 그지? 이 영역이 그을 수 있는 접선 개수를 나눠주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몇 개 그을 수 있어? 2개 그을 수 있어. 항상 2개야. 이 영역 안에 점이 잡히면 항상 2개 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여기 잡히더라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됐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로 나눠지는 이 평면 영역 있죠? 여기서 항상 2개 나와요. 2개 그을 수 있어요. 반면에 여기는 무조건 하나. 여기는 접선을 하나밖에 못 그어. 이렇게밖에 못 그어.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는 무조건 하나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이제 미적방을 배우는 내용입니다. 됐죠? 더 설명 안 할게. 지금 31분이에요. 밥 먹고 싶어요. 조금만 씁시다. 이거 붙이면 되니까요. 85번까지 했고 그 이제 3개 붙일게. 써서. 네. 안 했던 거 같아. 85분. 아 지웠어. 와. 여기 안 오는데. 어디까지 보였어? 아까? 그 T는 흑감이 제일 나빴어. 아 씨. 85번 지웠는데 그냥 이어서 그냥 할게 되나? 네. 어디까지 했냐면 아까 접선 놓는 것부터 할게요. 아까 접선 놨던 거 같고요. 그 접선을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y는 기울기가 아까 4t 세제곱 나왔었죠? 접선 놓고 여기서 한 번 더 했던 거 같은데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4제곱 플러스 12였던 거 계산하다가 t 값 아까 찾았었어. 네. t 값 아까 제곱 t 4제곱이 4가 나오면서 인수분해 딱 해가지고 t 값 1만 루트 2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정리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접점좌표를 우리가 이제 접점좌표를 뭐라고 놨었냐면 접점을 t, 그 t 4제곱 플러스 12로 놨기 때문에 이 두 개 집어넣으면 접점 2개 나와요. 그러면 이제 루트 2, 루트 2 집어넣으면 어차피 t 4제곱은 뭐가 나옵니까? 어차피 4 나와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4니까 16으로 고정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16 고정입니다. 접점 2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넓이 갖다 찾는 건데 이제 결국에는 그 얘랑 이제 원점 사용하셔야 돼요. 원점이죠, 원점. 맞아요. 두 접선의 접점과 원점을 꼭 지점으로 0,0.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요, 약간 이런 거 같아. 그 이제 어쨌든 y 좌표는 16으로 고정해보고 x 좌표만 도 차이가 있으니까 뭐 요 정도 찍힌다라고 했을 때 삼각형 모양은 이상하다. 두 접선의 접점과 원점을 꼭지점으로. 죄송합니다. 접점이 여기 찍히는 거죠. 그다음에 원점. 필요한 거는 얘네. 어찌됐건 이제 좌우가 대칭인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인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좌표 뺀 거죠. 2루트 2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높이는 어차피 16으로 사용하면 되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변이 2루트 2 곱하기 16으로 계산할 거니까 얘네 이렇게 날리면 되고 정답이 16루트 2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 3, 8. 좀 더운데 이거 좀 킬게.
빨리 키고 이따 쉴 때 얘기해. 쉴 때 좀 줄일게. 지금도 추워? 아니지? 389 가겠습니다. 아 뭐야 이거 아까 어디까지 했더라? fx로 바로 나올게요.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가 여기서 1,k에서 위에서의 이제 접선하고 x축, y축 둘러싸는 접선을 좀 찾아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해볼 수 있는 거는 기울기부터 먼저 찾아야 되니까는 이건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1에서의 접선 기울기 찾고 싶으니까 이제 x 값이 1일 때는 f'1 1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나오니까 얘가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얘가 지금 접점이기 때문에 얘 접점이죠. 식 놓으세요. y는 기울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넣으시고 x 마이너스 1 플러스 k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k가 되고 얘가 접선에 관하는 거겠죠. 근데 생각은 약간 이런 거 같아요. k 값의 범위가 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어져 있네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것은 지금 얘가 k 플러스 1이 얼마라는 얘기죠? 양수 쪽이라는 얘기고 k 플러스 1이 담당하는 게 y절편이고 y절편이 0보다 크다라고 일단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세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려서 파악하는 게 가장 빠르고 우리가 미분을 배우고 있잖아. 미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림을 계속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지. 기울기는 마이너스 1짜리인데 y절편이 양수 쪽에 걸려있으니까 이 정도 양수 챙기시고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지금 1 플러스 k가 되는 거고요. 맞죠? 그럼 이 길이만큼 똑같이 여기 직각 이등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니까요. 이렇게 될 테니까 이게 x절편도 1 플러스 k가 될 거야. 넓이는 어떻게 하면 될까? 넓이는 그 2분의 1에 한 변밀이 이거 제곱이니까 1 플러스 k의 제곱이 넓이일 거예요. 얘가 지금 현재 넓이. 일단 k 값을 찾아야 될 것 같네요, 그죠? k 값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힌트가 뭐가 있어요? 1,k를 지난다. a 값도 일단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접점 1,k니까 그 접점이 얘 2차 이제 얘가 알로 블록인데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지. 1에서의 접선이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쓸고 지나갈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되시죠? 여기가 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네. 너는 알려줬어. 2분의 얼마야? 2분의 날리고 K값 찾으면 되는 거니? 산으로 갈 뻔했어 지금. 여기 날리니까 이제 9 남는 거죠? 우변은 이제 9만 남아요. 2만 날리면 됩니다. 제곱했는데 9가 되는 거는 안쪽에 이제 풀만 3이고 얘가 지금 양수 쪽, 자 다시 1 플러스 k가 양수니까 실제로는 이제 빼기 3 말고 플러스 3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k 값은 이제 2가 나온다. k가 2가 나오니까 결국 접점이라고 하는 게 1,2로 결정이 되고요. 대입해서 a 값도 맞아 찾으면 되겠지. 2는 자 2-5 플러스 a로부터 날리고 얘 넘어가면 a가 5가 나옵니다. 두 개 합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2 플러스 5 계산해서 7, 2번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92번. 두 곡선이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 아까 케이스 중에 한 점에서 공통 접선이니까 약간 이런 케이스겠지? 약간 이런 느낌. 이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갖는다. 수리 과정은 공통 접선 갖는다니까 일단 함수값 같아야 되고 미분계수 같아야 된다. 이렇게 가겠죠. 자, 따라서 위에 거를 fx라고 봐요. 순서대로.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2. 밑에 거는 gx라고 넣겠습니다. gx는 자 2x 세제곱 둘 다 3차 함수입니다. 이렇게 되고 공통 접선 가질 때 이 점을 지나고 공통인 접선과 수직인. 그러니까 접점을 지난다는 얘기죠. 한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갖는데 그 접점이 이제 일단 똑같고요. 그 접점에서 공통인 접선과 수직인 있잖아요. 법선 방정식 찾으라는 얘기죠.
m하고 n 갖다가 찾아라 약간 이 말인데 일단 첫 번째로 접점 찾겠습니다. 접점을 찾아야 이제 기울기 나올 것 같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일단 아이디어는 이거지. 현재 그 점 자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접점을 찾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접점도 어쨌든 교점이야. 오케이? 접점도 교점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만나는 교점을 갖다 찾는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얘로부터 나오는 방정식을 갖다 풀면 되잖아요. 접점의 좌표 x좌표가 방정식의 근이니까. 그럼 이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죠.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을 갖다 풀어서 접점을 직접 찾아도 되고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아. 접점 놓고 막 t 구하거나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이거 교점을 먼저 찾은 다음에 접점이 될 수 있는 후보를 먼저 찾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이렇게 해보죠. 얘는 이제 3차이기 때문에 조립제법 사용하시면 되고 1, 0, 주의 2차가 0입니다. 개수가 2차가 없는 게 아니에요. 2차 개수 0이에요. 마이너스 3, 2로 가시면 1로 될 것 같죠? 1 이렇게 가시면 1 마이너스 0이고 여기서 이게 2차이기 때문에 바로 인수분해 2, 1, 1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거 1 집어넣었을 때 0 된다는 얘기는 인수로 x-1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x- 하나 더 있죠? 그럼 얘가 이런 얘기죠. 자, fx 마이너스 gx 자, 능력 이것의 자, 근이 아니야 이렇게 하자.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밑에 줄에다 쓸게요. x-1을 두 개를 갖는 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정리하면 fx-gx가 얘예요. 순서 바꿔 있으면 gx에서 fx를 뺀 거죠. 최고차를 양수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뺀 거예요. 순서 fx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0 되는 걸 처리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x가 결국에 1 아니면 마이너스 2인 건데 맞지? 그러니까 두 개가 접점이라고 주장하는 건 조금 이제 논리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접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교점을 구하는 거죠. 교점을 구한 건데 여기에 주목해야 돼. 이거 이따가 할 거긴 한데요. 이따가 할 거긴 한데 이건 이미 사실 배운 내용이야. 알겠지? 인수로서 제곱을 갖는다는 거는 이 1이라는 점에서 이게 지금 중근이라는 얘기죠. 중근에 뭐가 관련이지? 접. 오케이? 접한다 관련이야. 이건 이미 배웠던 내용이야. 그렇지? 오케이? 이건 배운 내용이에요. 접한다 관련은 중근을 갖는다. 중근은 인수로 2차를 갖는다. 됐지? 그래서 이거 배운 내용이죠? 2차 그 접하는 거 배웠잖아. 너네 x축에 2차 함수 이렇게 접할 때 여기 알파로 주장하면 식이 어떻게 돼? 최고차 뭔지 모르니까 a 받으시고 x-알파 제곱이라고 할 수 있잖아. 됐죠? 이게 지금 접하기 때문에 인수로서 2차가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접점을 1이라고 주장하셔야지 옳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는 접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교차점. 교차하면서 만나는 교점이 된다. 이 같은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됐습니까? 1에서 이제 중근을 갖는 거니까 얘랑 만날 때 스치면서 접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게 1이라는 거죠. 얘가 접점이다. 따라서 자 접점은 1, 위에다가 1을 넣어도 되고 밑에다가 1을 넣어도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어차피 값이 같은 x 값을 내가 찾은 게 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나와요. 집어넣으면 접점 왜 찾았지? 라고 이제 다시 보시면 문제가 뭘 구하는 게 문제야? 법선의 방정식 찾아야 된다, 그치? 자, 법선의 방정식 찾아야 되는데 결국 이제 이런 얘기 같아. 그러니까 F랑 G는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약간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제 곡선이 두 개가 이제 만난다는 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나는 건데 정확한 그림은 아니야. 이 그래프 현재 그릴 줄 모르니까 대충 간 거고요. 얘가 지금 이 접점 좌표가 1,-1이라는 얘기죠, 지금 맞죠? 그럼 확인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네가 원하는 거는 이 공통 접선이 아니야. 알겠지? 주인공은 이 접선의 수직인 방정식 맞아? 얘를 구하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얘요. 기울기를 먼저 찾아야죠. 어쨌든 접점은 얘를 사용할 거고
기울기를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 위에 거를 미분하던 밑에 거를 미분하던 어쨌든 공통접선에서 기울기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 미분할게요. 이거 미분을 했을 때 자 얘가 나오는 거죠. 어디서의 기울기를 보고 싶다? 1에서의 기울기, 요 접선 기울기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F'의 1 값이 필요한 거고요. 1 집어넣으면 3 나오죠. 이거 기울기가 3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기울기가 3이라는 얘기예요. 문제 풀 때는 확인할 필요는 없어. 알겠지? 확인 좀 해보면 얘도 G'을 땡겼을 때 6x 제곱 빼기 3 나오죠? G'의 1도 3 나와야 돼요. 공통접선이니까요. 확인하시면 3 나옵니다. 됐죠? 문제 풀 때는 확인할 필요 없는 부분이야, 여기는. 이제 기울기 3입니다. 그럼 법선 기울기는 수직 관계니까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지? 오케이? 나는 얘가 필요하다. 얘랑 접점사용 법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요. 자, 최종적으로는 법선을 이렇게 세우시면 되겠죠? 라인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접점사용 x 마이너스 1 빼기 1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결론 m하고 n이 자 m값은 일단 두 가지 m값은 기울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n값은 y절편이니까 상수함 쪽 계산하시면 이렇게 분배됐을 때 3분의 1이고요.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n값이 됩니다. 9 곱하기 2개 곱이니까요. 자, 정답은 자, 9 곱하기 얘네 2개 곱하면 얼마냐면 9분의 2거든요. 날리니까 정답은 2가 되겠지. 4번입니다. 조금 이제 괜찮지 않나? 어렵진 않은 거 같아요. 그냥 전형적인 공통접선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아직은 이제 부족한 게 맞지. 오늘 이거 할 겁니다. 중근 갖는 것들, 뭐 순중근 이런 거 다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처음 공부할 때 당연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알고 유기적으로 연결했을 때 훨씬 쉽습니다. 미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가 조금 이제 굴곡질 수밖에 없는 게 앞에 걸 못 쓰고 일단 앞에 미분계수 구하는 것도 다 일일이 다 점이 때려가지고 구해야 되잖아. 미분법 있으면 미분법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마지막 거 풀고요. 진도 오늘 거 나갈게요. 3부 7 보겠습니다. 다 들어왔니? 찬서 갖고 3부 7 했고 3부 7 해야지? 3부 7 볼게요. 얘는 뭐야? 주저리저리 증명서이네요. 3부 7 볼게요. 자, 문제 좀 읽어볼게요. 조건이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가. 이거는 약간 미분 관련된 정리에 대한 사전 조건이야, 그치? 뭐 있었다? 평균값 정리, 롤 정리, 그치? 롤 정리랑 평균값 정리를 쓸 수 있는 사전 조건입니다, 이거는. 닫힌에서는 연속, 열린에서는 미가, 맞지? 구간에 속하는,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자, 이거는 너네 397은 좀 체크해 놓는 게 좋아. 이거 뭐 보이는 거냐면 도함수가 0이면 원함수. 자, fx를 미분을 하면 도함수가 나오죠? 맞아요? 얘를 부르는 말이 도함수지. 맞아? 오늘 이제 적분을 배우시면은 적분이 이게 반대가 적분이야. 오케이? 반대가 적분이야. 일단. 근데 이제 미분했을 때는 얘를 도함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도함수의 전의 fx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함수라고 부르요. 정확하게는 원시 함수라고 부릅니다. 어떤 함수를 적분했을 때 나오는 함수를 원시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도함수의 상대적인 개념이지. 원시 함수는. 줄여서 원함수라고도 그냥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얘기 왜 했냐면 결국에 이거야. 도함수가 0이면 원함수가 뭐였냐? 상수였겠지. 상수함수 미분했을 때 빵 나오니까, 그지? 그러니까 원함수가 상수함수였을 것이다. 이걸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증명할 때 사용하는 이제 정리가 이거라는 거야. 무슨 정리 사용하는지 첫 줄을 읽어보시면 평균값 정리죠. 평균값 정리 사용하는 겁니다. 상황은 이러해요. 닫힌 구간이 잡혀있기를 이제 A부터 B까지 닫힌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해요. 이거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미 봐봐. 이제 fx가 이미 자, 여기서 연속을 만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성을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함축적으로 자, 뭘 갖다 주냐면 이미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닫힌 구간 AX에서도 연속임이 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 자체가 X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닫힌 구간 안쪽에서 X 값을 잡았을 때 당연히 연속 보장됩니다. 이거 무슨 상황이죠? 이미 이 구간 A랑 B 이 구간에서 연속인데 그 사이에다가 X 값을 잡아서 구간을 축소시키더라도 이미 여기 연속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이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를 이제 이 닫힌 구간 안에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오케이? 이해되지? 그래서 이제 열린 구간 안에 적어도 뭐가 존재한다. 가부터 채우셔야 되는데, 그 존재하는 것은 닫힌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쓰면 존재하는 것은 열린 구간에서 존재합니다. 이게 가에 들어갈 말이에요. 됐어요? 존재하는 것은 열린 구간에 존재한다. 이게 결론이었어. 가에 들어가시면 되고, 근데 이제 F'의 C가 0이니까 평균값 정리 사용한 C를 갖다 보시면 이렇거든요. 평균값 정리에 따라서 이런 게 존재한다. X-1 F'의 C가 되면 C 값이 이 부분에서 여기 어딘가에 C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조건이 뭐냐면 F'의 X가 지금 0이거든요. 모든 X에 대해서 이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의 X는 0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무슨 말이에요? F'의 C가 지금 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건이 F'의 X가 0이면 이게 가정이야. 근데 이 뜻은 뭐냐면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도함수를 찾아봤더니 다 0이 나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언가 특정값 C를 넣더라도 얘는 항상 빵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얘가 0이니까 결국 뭐가 지금 0이 되셔야 된다? 라는 거죠? F'C가 0이니까 좌변에서 fx가 뭐가 나와야 된다? 얘가 0이려면 얘가 0이면 되잖아. 그치? 따라서 fx는 얼마면 된다? F'의 a면 된다. 이게 나의 빈칸에 들어갈 말입니다. 결론이 따라서 fx는 닫힌 구간에서 상수함수입니다 라는 건데 무슨 말이죠? 정리하면 무슨 말이죠? 내가 이거 잘못 적었다 얘들아. 이게 맞아? 여기를 내가 프라임으로 잘못 적었잖아. fx 빼기 fa가 맞죠? 얘가 그래서 fx가 아니라 a가 된다.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fa 값은 상수지. 함수 값이니까. 얘 상수죠? 그러니까 fx 자체가 f에 a를 넣었을 때 나오는 상수 값이랑 다 같다. 무슨 얘기야? 모든 x에 대해 다 상수가 나온다. 결론이 뭘까? 미분 쳤을 때 0 나오면 원함수는 상수함수야. 이게 증명 과정이 이렇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할게. 이따가 일단 급하니까. 자, 마무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